요분들은 좀 내년 정도 가셔야지 몸에 기운이 좀 나니까 올해 음식관리, 건강관리 포기하지 말고 잘 하셔야 되고요. 내년 되면 조금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별아신녀입니다. 네, 선생님. 자, 이번 시간에는 범띠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잘 봐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범띠분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살 무인생 범띠생 분들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분들은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직장의 변동수, 직장의 이동수 많이 들어온다 하시는데 올해 지금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시면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시겠죠. 나이가 어린데 왜 갈 곳이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고 나 있는 데는 많은데 우리 집이랑도 가까워야 되고 페이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또 거기서 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삼박자를 어루어봤을 때 갈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니까 지금 왜냐면 올해는 직장 내 구설수가 너무 많이 돌아요. 상반기 한 5,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좀 이동하고 싶고 힘들고 바꾸고 싶고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올해는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 조금 참고 내년으로 이직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다 하시고 지금 시험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뭐 어떤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한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올해는 지금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다 하시거든요. 내년 정도가 돼야지 좀 합격운, 시험 합격운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 대한 합격 여부도 그렇고 내년 정도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나이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연애잖아요. 맞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근데 올해는 좀 서로 성격이랑 외모를 따져보자면 좀 외모에 뿅 가셔서 만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성격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너무 안 맞는데 얼굴 보면 이제 화가 풀리는 거예요. 이제 외모를 보고 뿅 가서 만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외모만 보고 좀 끌려서 만나다 보니 서로 맞춰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서로 상극이란 말이 나와서 사랑 때문에 좀 짜증나고 청순답게 좀 그렇게 불타는 사랑도 하고 미친 듯이 싸우고 좀 그런 한 해가 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무인생 분들 중에서 좀 기술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생산직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 기술이나 아니면 뭐 손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쓰시는 업종이신 분들 8월달, 7월달 양력으로 바로 이번 달 다음 달이죠. 그렇게 해서 사고수 좀 조심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차로 운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올해는 좀 8월달 요쯤에는 진짜 접촉사고 이게 뭐 목숨이 위험하고 이런 사고보다는 돈이 위험해요. 주머니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98년생 무인생 분들 알아봤고요. 그 다음 나이대 분들이 86년 병인생 분들입니다. 네. 우리 38살 병인생 여러분들은 지금 미혼이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 미혼이신데 올해 이제 시집 준비하셔서 내년에 시집 가시는 분들, 장가 가시는 분들, 솔로 탈출, 이제 유부녀, 유부남이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이시고요. 근데 문서운이 되게 좋다 해요. 뭔가 팔려야 할 문서들, 뭐 집이든 뭐든 그런 문서는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에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장사다, 사업이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하반기 금전은 어떤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금전이잖아요. 예, 하반기는 그냥 문제없이 지금 원래 우리가 찍어야 되는 매출이 있고 한 3, 4년 장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겨울에 좀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떨어지는 달은 좀 하강할 것이고 그냥 웬만하면 좀 비슷비슷하게 금전은 흘러가서 큰 걱정은 없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 분들이 갑인생 74년생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이제 갑인생 74년생 분들은 요분들은 지금 상가라든지 뭐 지주택이라든지 뭐 어떤 문서에 물려가지고 묶여가지고 골치 아프고 돈 때문에 난리다 하고 속 썩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 보이시는데
근데 뭔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던가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받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 좀 적자를 좀 끌어안고 가셔야 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1, 2년 정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제가 방금 1, 2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울며 겨자 먹기라도 좀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땅이든 뭐든 모든 문서에 관해서. 왜냐하면 해결 공판이 지어지려면 지금 처하신 문제에 대해서 1, 2년 정도, 25년, 26년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내가 버틸 수 있지 않다 하시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하시는 게 그게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뭐 돈 문제 때문이에요. 다른 뭐 이 갑인생 분들은 뭐 도화 문제 이런 것보다는 금전, 뭔가 남편이 나 몰래 뭘 하다가 돈을 다 말아먹었다, 이래서 금전으로 시작해서 가정의 불화, 또한 바람이 불어오시는 분들 많은데 올해는 조금 잘 잡고 가셔야 되겠다. 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미 틀어난 뭐 깨진 그릇을 제가 뭐 어떻게 탁탁탁 붙인다고 해서 붙여지진 않겠지만 올해는 좀 배우자한테 잘못하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남편이 너무 금전 문제로 속을 새겨서 꼴보기 싫다 하셔도 그래도 당장 어떻게 뭐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좀 서로 미안한 건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많이 대화로 좀 풀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갑인생 분들 중에 좀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이 유난히 좀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원래 사주팔자에 역마가 많아가지고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들인데, 뭐 몸을 좀 써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인데 전혀 다른 직종에 가고 계신다던가, 나는 원래 사주팔자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가 팔자로 태어났는데 그 꿈을 못 펼치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사람이 본인 사주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거를 못 풀어먹게 되면 그게 약간 직장으로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 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 자리에 만족을 못하고 A 직장 갔다가 B 직장 갔다가 C 직장 갔다가 계속 이동변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너는 왜 그러냐, 또 마누라는 당신은 책임감이 없냐, 당신이 가장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런데요 한다면 한번 상담을 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연도에도 하반기쯤에 직장 변동수 옮길까 말까, 저 회사로 가면 조금 더 나으려나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보기 좋은 떡이다. 가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내년에 직장 내 구설수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요. 또 밀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다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네 돈 이만큼, 내 돈 이만큼 해서 동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아직은 동업의 때는 지금 하반기는 아니라고 하시고, 오늘 봤을 때 더 자세한 거, 나는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선생님, 전 지금 꼭 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개개인별로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 별하시녀한테 한번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74년생 분들이죠. 네. 알아봤고, 마지막 나이대로 이 62년생 이민년생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민생 62세 분들이죠. 요분들은요 지금 팔다리 쪽으로, 팔, 다리 이런 쪽으로 자꾸 저린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통증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요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쪽 부분에서 많이 쓰셔가지고 근육통처럼 저리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원인 모르게 반쪽만 자꾸 저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뭐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증상에 해당되시는 우리 이민생 분들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개묘년 하반기 한 6월, 5월부터 좀 시작이 되셔가지고 쭉 뇌 쪽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보여요. 요 분들은 좀 내년 정도 가셔야지 몸에 기운이 좀 나니까 올해 음식 관리, 건강 관리 포기하지 말고 잘 하셔야 되고요. 내년 되면 조금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다니시던 직장을 좀 뭐 퇴직을 하셨다던가 몸, 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하시던 업을 이제 그만하신 분들 중에서 사람이 원래 좀 쉬어본 사람이 쉬는 법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시면서 몇십 년 동안 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쓰러지지 않는 이상 안 쉬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특히 이민생분들 중에서. 근데 굳이 금전 쪽으로 많이 급박하고 한 달, 두 달 안 벌면 진짜 당장 먹고 죽고 그럴 돈도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시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하세요. 왜냐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아픈 게 아니라 그만큼 썼으니까 아픈 건데 그거를 일을 안 해서 아프고 그래도 심심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시는데 급박한 상황이 아니시면 조금 쉬어 가셔라. 여행이나 좀 다니고 좀 편안하게 취미를 좀 찾으시든가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일을 꼭 해야만 합니다. 지금 급박해가지고 언제 취직이 되겠습니까? 올해 자꾸 면접에 떨어지시죠? 알아요. 올해는 좀 취직운이 조금 좀 딸려요. 다른 분들보다. 유난히 좀 경쟁도 좀 치열한 것 같고 왜냐면 경기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로도 계속 일자리를 찾으시는 형국이기 때문에 문서로 묶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우리 이민생 분들은 올 가을에 9월, 10월에 취직운 좋으시니까는 그때 다시 한번 좀 시기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겨울쯤일 것 같아요. 막 11월, 12월 우리 남편분들 있잖아요. 이민생 여자분들 중에 내 남편이 좀 골골골골골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저씨가. 근데 올해 겨울이랑 내년 한 1월, 2월 이렇게 아저씨 수술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프면 결국 병수발이를 또 내가 해야 되니까 결국 둘 다 고생이시거든요. 돈 나가지, 돈 못 벌지 그게 또 문제잖아요. 건강이. 그래서 남편분이 자꾸 살도 많이 빠지고 골골골골 된다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손잡고 같이 가셔서 검사를 좀 해보신다든가 같이 이제 좀 꼴보기 싫어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공이라도 같이 치고 등산이라도 같이 가고 음식이라도 좀 좋은 거 먹이고 그렇게 좀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덩어리가 큰 문서 있죠. 뭐 땅, 필지, 건물, 상가 각각마다 뭐 처해진 상황이 다르겠지만 좀 덩어리가 큰 것들은요. 올해는 무조건 팔면 좀 손해라는 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손해를 봐도 괜찮다. 얼마 정도 손해요? 금액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내놨다고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는 손해를 좀 보실 수도 있고 내가 30억짜리 어떤 물건을 좀 내놨다 하면 그게 3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후려친단 말이에요. 근데 급하신 상황이면은 7, 8월쯤에 문서가 움직이는 운이 있으니 7, 8월 때쯤에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주시고 그래 나는 좀 안고 가도 괜찮다. 내년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시면 내년 4월 양력입니다. 4월이나 5월 정도로 좀 안고 가시라. 내년 4, 5월 양력입니다. 좀 안고 가셔라. 그리고 제값 받으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서 제값 받으려면은 한 25년, 26년 이렇게 좀 멀리 보셔야 된대요. 당장 급하면 손해 조금 보더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서음 들어오는 기간에 팔아야겠네요.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팔고 나서 메꿔야 될 돈이 있고요. 항상 그래요. 아니면 이거를 팔고 나서 뭔가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다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 파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빵꾸가 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실령님 전에서 보시기에는 그 빵꾸를 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선택은 이제 개개인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오늘도 범띠분들 나이대별로 이렇게 아주 자세히 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 범띠분들 올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범띠생분들 2023년 개묘년 하반기도 무사무탈 하시기를 별하신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